네. 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28쪽에 유제 3-3번은 다 몇 번입니까? 4번. 맞아요. 네, 당연히 4번. 네, 잘 풀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하실 거고 우리가 일단은 유제에 229쪽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29쪽에 선생님이 4-3번을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정의역이 7개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함수라고 한다는 어떤 대응 관계를 얘네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거의 뭐 어떤 소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일단 7개나 있고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이제 이렇게 다 따져주셔야 되겠죠. y라는 녀석은 당연히 0, 1, 2, 3, 4인데 이제 얘네들이 얘로 가는데 함수가 된다 그랬어요. 일단 함수인데 이 함수의 어떤 뜻이 뭐냐면은 x에서 y로 가라. 그래, 니네들 알겠어. x로 y로 가는데 이제 어디로 되냐면은 이제 fx라는 녀석이 뭐야 도대체? fx는 바로 f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예요. 자, 작은 소수의 개수예요. 당연히 1보다 작은 소수 자체는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죠.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고 한다면 0.몇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과 작은 수를 만들고 1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요. 당연히 또 2보다 작은 소수도 없습니다. 2가 제일 작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1개예요. 1 하나 있습니다. 됐어요? 4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2개가 있고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관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5보다 작죠. 5보다 작은 소수는 2, 3 2개가 있죠. 그럼 뭔가 규칙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6보다 작은 소수도 몇 개 있습니까? 7보다 작은 소수는 2, 3, 5니까 몇 개?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치역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치역을 물어보라는 건 치역은 우리가 선택된 fx 값이 선택된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치역은 fx는 선택된 녀석은 0, 1, 2,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는 녀석은 4개가 나오고 그때 뭐 정의역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치역의 원소의 합을 얘네들 치역들의 원소의 합을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4-3번도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유기하고 구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같은 함수, 상등함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함수는 정의역이 일단은 공역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결과값이 fx 값이 같으면 함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자체를 선생님이 뭐라고 어디라고 해서 볼 거냐면요. 유제 5-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5-1번 보시면요. 이 fx랑 gx 기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x랑 x제곱은 누가 봐도 다른 함수예요. 맞잖아요. x하고 x제곱이 어떻게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특정한 정의역에 대해서나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함수를 f하고 g가 같게 되는 녀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억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xx라고 써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함수는 정의역이 정해줘야 같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fx가 gx가 되는 녀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를 찾으라 했어요? f는 g는 같은 녀석을 찾으라 했죠? 자, fx가 gx가 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fx가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x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gx는 x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넣을 거냐? 여기 있는 정의역값이 이제 f1 값이 뭐가 나오냐? 네, 그러니까 치역값이 다 같으면 돼요. f1 값은 당연히 f-1부터 따져야 되겠네. f-1 값은 -1이고요. 다음 f0 값은 0이 나오고요. f1 값도 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f-1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f0 값도 0이 나올 거고요. f1 값도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억은 함수 자체가 치역값이 다르기 때문에 -1, 0, 1이 나올 때 얘는 두 개가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기억 아웃. 지금 유제 5-1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는데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니은 같은 게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니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니은도 이제 선생님이 얘네들의 함수 값을 그냥 쓸게요. 이제 -1을 넣었다고 이제는 이게 따로따로 안 쓰고 넣었다고 해서 당연히 -1, 0, 1이 나와요. 왜냐면 fx는 x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니은에서 gx는 x 세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gx는 뭐가 되냐면 gx는 -1, 0, 1이 나와요.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니은은 fx가 치역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함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니은 찾았고요. 다음 디귿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치역값들이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5-1번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디귿을 봤더니 다르게 되는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1일 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안 되는 이유는요. 디귿은요. 기억도 안 되고 기억은 아까 다 써줬고요. 디귿은 이제 f-1과 g-1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네. 결국에는 결과값, 치역값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주어진 정의역 값에 따라 같아야지 같은 함수가 됩니다. 리을은 해보나 마나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안 되는 거를 같은 거를 되는 걸 찾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5-3번도 이제 정의역 값을 대입해서 5-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5-3번은 바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찾으라 했죠. 5-3번은 그냥 같이 그냥 여러분들 바로 풀어보세요. f, g 찾으라 그랬죠. 내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의역이. 그래서 이거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x 세제곱 결과값이 나와있네요. 치역값을 구하고 정의역을 구해보겠습니다. 플러스 4는 같아야 된다. 6x 플러스 8.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 참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직선이 있는데 두 개가 같게 되는 이 정의역 x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두 개가 같게 되는 x. 아마 인수분해 해주시면 x 값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그 x 값이 a, b 값이랑 동일하셔야 된다라는 게 느낌이 오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5-3번은 답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함수 문제를 풀고 있지만 다 함수로 생각하실게요. 5-3번의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네, 특별한 거 없고요. 두 개 다 구했고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함수 방정식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함수 방정식에서 6-1번을 아까 앞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6-1번을 풀어보게 시킬게요, 여러분들. 23-1인데요. 23-1에 찾아보세요. 앞에서 어떤 함수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함수구나. 네, 느낌
지수함수구나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지수함수니까 얘는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이야? fx가 ax라는 녀석이죠. 그런데 1값이 2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의해서 문제의 조건이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걸로 바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뭐 값이 1값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f1은 a가 1 집어넣고 얘가 4라고 나왔습니다. 2라고 나왔습니다. a2구나. 그러면 fx 값은 2의 x 제곱이구나. 네, 끝. 그래서 이제 뭐 푸시면 돼? f4 거는 답은 16 나와야 돼.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만약에 제가 얘가 지수함수라고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 그걸 좀 풀어야죠. 네, 뭘로 푸시면 되냐면은 노가다로 푸시면 돼요. 뭔 노가다냐? F1이 2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F1이 2 나왔어요. F1 더하기 1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1 곱하기 F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은 X, Y가 일단 가장 간단한 유닛인 간단한 숫자 1, 2를 대입했어요. 결국에는 F2는요. F2는 뭐라고 나왔어요? 2라고 나왔어요. F2는 4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F4 값을 구해야 되니까 F2 넣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F2 넣어주면 F2 곱하기 F2니까 그래서 4, 4, 16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F4 값을 구하셔도 돼요. 됐어요? 알면 좀 좋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함수의 형태를 보고 얘가 요구 함수구나, 지수 함수구나, 얘가 1차 함수 형태구나 그림을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6-3번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그냥 숫자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숫자를 대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해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x값을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선생님도 이제 TV가 케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케이블 TV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채널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채널이 막 999번 누르는 것까지 나온다고? 세 자리가 나온다고?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어른들한테 물어봐. 엄마 MBC는 몇 번이야? 그러면은 부모님들 세대에서 뭐라면 11번 이렇게 얘기하고요. KBS 몇 번이야? 그러면 7번. 엄마 SBS는 원래 몇 번이었어? 물어봤고 엄마 아빠는 자동방송이 6번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태어난 번호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채널이 어떻게 될지도 뭐냐면 채널이 4자리 5자릿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럼 4자리 그 번호 2345번 이거 어떻게 눌러? 2, 3, 4 어떻게 눌러? 뭔가 더 편안한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음성이 나오던가 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을 넣는 거에 대해서 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넣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6-3번 딱 보시는 순간, 니네들 6-3번 딱 보는 순간 뭐 넣겠니? 그럼 이미 다 넣으라고 그랬잖아. 넣어도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3 넣어도 돼요. 진짜
굉장히 원초적이죠. F3을 구해야 돼서 X에다 3을 넣어준다. 괜찮다니까? 럭키비키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3을 넣는 순간 모두 알아야 됩니까? F-1 값을 구해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집어넣으면 돼? X에 또 -1을 넣으면 돼. 저 식이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잘 조합해서. 그러니까 뭐를 넣는 데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6-3번은 뭐 3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0도 한번 넣어봤다가 한번 깨져보고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0 대입하면 바로 F2 값도 알잖아. 뭐 어쨌든 뭐 이것저것 했더니 뭐 이 참수가 나오니까 뭐 이 함수가 뭐 하면 되겠죠. 한번 넣어봐서 막 문제 풀어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함수 방정식을 이제 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세, 함수에 대한 어떤 값을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답이 6-3번에 답 뭐 나왔어? 4번 4. 네, 잘 나왔습니다. 자, 한 문제만, 두 문제만 풀고. 좋아요.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230쪽 7번 1대1 가온아 1대1 함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게 1대1 함수야. 느낌이 와요? 솔직히 느낌이 확 오진 않아요. 그죠?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치역을 공유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치역들이 서로 같은 거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따지기 제일 좋은 방법은 대우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나는 fx1과 fx2가 다르면은 됐어요? x1과 x2 정의역도 다른 거예요. 맞죠? 취역값이 다르기 때문에. 되니?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인 건 알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 아니잖아. 그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1대1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역이 정역보다 개수가 됐어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다처럼 1대1 오케이, 한번 물어볼까? 아니, 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공역이 2, 3, 4, 5 5개 있어요. 잠깐만. 2, 3, 4, 5 얘는 1, 3이라고 할게요. 얘는 함수의 개수 몇 개? 64개. 하나, 둘, 셋, 넷. 4의 세제곱이에요. 함수의 개수라고 하려면은 4의 세제곱에 64개예요. 자, 가온이 얘는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2의 세제곱. 8개가 함수의 개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씩 다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주목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상수함수의 개수는 2개 나오죠. 상수함수는 뭔지 알죠? 하나씩 해서 얘 하나로만 돼야 돼. 됐어요? 얘는 상수의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가온이한테 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나 정신병자죠. 맞아요? 이미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얘가 함수의 개수는 총 4의 세제곱에서 64개였어. 맞아요? 이 중 상수함수는 지분이 몇 개 있다고? 상수함수는 4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중 또 무슨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1대1 함수 몇 개 있어요? 이제 다 1대1 함수 몇 개 있어요? 다 까먹었어. 정답이에요. 1대1 함수는 4p3이에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몇 개예요? 2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은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왜 4p3이 나올까? 왜 4p3이 1대1 함수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계주를 띈다고 생각해봐. 됐어요? 4명이 있어. 맞아요? 4명 중에서 계주 선수를 할 건데, 맞아요? 1번, 2번, 3명. 4명 중에서 계주 선수 3명을 뽑아서 1번, 2번, 3번 레인에다가 띵대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1대1 함수죠. 그럼 24개. 그러면은 여기 4개 있어. 상수함까지 4개 있어. 그러면 24개, 28개 있어요. 그럼 64에서 28개를 빼주면 6, 5. 나머지 거 이거 36개 나오잖아. 맞아요? 그럼 36개는 뭐가 될까? 36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거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거고. 맞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1 함수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 개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대비를